네, 보다 더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보고 일부 첫 순서를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월요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대를 가득 안고 오늘 또 출발해 볼 텐데요. 예.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2분기에 진입을 하는데 그런데 2년 만에 미국 증시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거래일에 반등했던 게 이제 상승의 시그널일까요? 글쎄요, 1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분기의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내심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 정도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5월 달 또 초순에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다시 50bp 얘기가 들리면서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키워왔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각오했었던 부분들이죠. 시장이 2020년과 2021년 거침없는 상승세를 나타낸 배경에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저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우리 앞에 뷔페 간상 차려진 거예요. 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당연히 찌죠. 근데 이제는 그 상이 사라지고 무조건 옛날 키로 돌아가야 된다. 몸무게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제 고통의 시간이죠. 우리가 먹는 건 쉽지만 네. 다시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예를 들어드린 게 아마 여러분들의 훨씬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2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죠. 여기에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1분기를 마감을 했는데요. 글쎄요, 2분기도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들은 상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적인 전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4월 중순부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2,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매를 맞았던 것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각 기업들이라든지 그 경제단체에서 얼마만큼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놓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2분기에 기업들이 살이 찔지 살이 빠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경제는 살을 빼야죠. 경제는 무조건 살을 빼야 되지만 네. 그 속에서도 살을 찌어가는 기업을 찾자. 이게 어떻게 보면 2분기 하나의 모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잘 눈여겨보자. 네. 그렇다면 간밤에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이 궁금한데 어떤 거 눈여겨보셨어요? 일단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제 테슬라랑 알리바바를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각각 다른 거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기엔 부족한 것 같아서 두 개를 좀 동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순이익 그러니까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2019년에 글로벌에서 소매 판매 1위 순이익이 1위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순이익 3위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네. 알리바바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순이익이 떨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한다라면 확장성에 주목을 했고 플랫폼이 확장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월가에서 알리바바를 본 시각이 올해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업부가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결국 플랫폼 확장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 확장 기기 속에서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사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순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식음료 사업 부분이죠. 우리가 그냥 마켓컬리 같은 것들을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적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도 갖고 있는데 온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오프라인 매장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결론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지금 알리바바가 빠지다가 최근에 올랐죠.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타나면서 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끌어올린다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시장의 일부 참여자들의 오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미 회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다 돈을 쏟아붓는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적자인 사업 부분들을 정리한다라든지 여러 가지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알리바바 향후 주가에 좋지 지금 당장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알리바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저는 알리바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오히려 이 기회에 다른 사람 넘겨라.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고 주말에 대대적인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순이익 가이던스는 안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잘 팔렸다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죠. 작년 1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가 팔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거 대비해서 많이 팔렸다? 저는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숫자의 어떤 뭐 눈속임 이런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지금 이제 많이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중요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원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고 해서 이익이 난다라기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대신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판매가를 올리긴 했습니다. 1분기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확정 실적이 나올 때 그럼 뭐 많이 팔렸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남기고 팔았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또 반등했었던 주요 이슈가 주식 분할이죠.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뉴스를 찾아봤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주식 분할을 한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 주식 분할 방법에 대해서 오리무중이고요. 또 한 가지 주식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식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제학을 배우고 주식시장에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만 주식 분할이 주가를 상승시킨다? 저는 그것을 이런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내용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뇌피셜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에게 희망 섞인 말로 들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내용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그래도 2년 만에 지금 주식 분할에 나선 거잖아요. 최고가가 1,200불인데 보통은 주식 분할이 좀 주가 부양책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주식을 분할하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 주머니에 네. 빵이 10개 있어요. 빵을 20개로 잘라도 네. 내가 갖고 있는 빵의 크기는 똑같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왜 항상 경기 이렇게 부양책으로 쓰일까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주식이 호황기일 때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갖고 싶어 하지만 못 갖고 있을 때 네. 이런 것은 주식 분할은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는 것 때문에 호재로 그쵸.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유동성이 그러니까 물동량이 작은 주식들, 네. 물동량이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버크셔에서의 같이 굉장히 고가 주식이고 물동량이 작은 주식 같은 경우 하면 이게 이제 하는데 네. 버크셔 회사가 왜 주식 분할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했을까요? 버크셔에서는 워렌 버핏은 주주 성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주식 분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돈은 1억이 넘는 주식이니까 한 주당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식의 괜히 변동성을 키우면서 가치 투자자들의 가치 투자를 방해한다. 네. 그래서 나는 주식 분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전체적인 이렇게 표현해 1kg짜리 1kg의 빵을 갖고 있던 것을 똑같이 1kg지만 많이 양해 보여.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100만 원일 때 네. 삼성전자 나는 비싸서 못 사고 작은 주식 살래.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게 다르죠. 내가 조금 싼 걸 사면 좀 많이 주식수가 한 1000주 보유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100주? 에이, 그건 너무 작아. 이런 어떤 혼돈이 오는 거죠. 따라서 주식 분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주식 분할이 유상증자를 현재 지금 기업이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자본이라는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거 회계를 아셔야 되는데 자본 속에 자본금이 있고 각종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본은 변하지 않고 네.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면서 주당 순이익, EPS는 하락하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의 주식 분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100주를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했을 때 주식 분할하면 200주가 된다. 네. 와!
근데 예를 들면 그거죠. 예를 들면 테슬라가 1000슬라잖아요. 그럼 $500 떨어집니다. 100% 증자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루저 게임의 원칙인데 엊그제 1000슬라인데 왜 지금 $500지? 사자.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있죠. 아니 왜냐하면 테슬라를 모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테슬라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열심히 받아가 무상증자 소식을 놓쳤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주가가 낮네? 하고 네.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라는 거지. 지금 이게 게임의 법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현명한 사람들의 게임의 법칙이 아니라 무상증자라든지 주식 분할이라든지 네. 이러고 자사주 매입이라고 본다라 이런 식의 자사주 매입이라면 저는 단연코 루저 게임의 법칙이다. 나보다 조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사줬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보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분들이라면 적절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식 분할만으로는 주가를 띄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뉴욕 증시와 특징주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마켓식스 월요일 시간에는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